파운드리 부문은 말 그대로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SMC가 투입된 웨이퍼를 전량 폐기 처분하고 공장을 정비한 다음에 생산 공정을 재가동시켜서 양산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삼성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TSMC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선택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팹리스 기업들이 선택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삼성과 인텔이죠. 이전에는 그나마도 인텔도 없어서 삼성하고 TSMC 가운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옛날의 구도가 계속 이어졌다면 100% 삼성한테 다 떠넘겨 오는 거거든요. 정말 노다지가 터졌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텔이 좀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을 양산 중에 있고요. 인텔은 4나노 미티어 레이크 양산에 성공을 했지만 공정 안정화에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첨단 공정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SMC와 삼성이라는 이지선다밖에 없었지만 이제 인텔이 첨단 공정에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3자택일 구조로 구도가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텔은 아직 첨단 공정의 생산 캐파가 넉넉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명목상으로는 3자 구도이지만 양자 택일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곧 깨지겠지만 말이죠. 따라서 현재 TSMC와 계약관계에 있는 팹리스들을 빼어서 오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AI 붐이 일어나면서 신규로 칩을 생산하고자 하는 혹은 신규로 칩을 개발하고자 하는 빅테크 내지는 스타트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삼성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현재 빅테크들은 뭐에 미쳐있죠? 탈 엔비디아 하자. 탈 엔비디아를 외치면서 자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글, 아마존, MS 등은 이미 자체 AI 칩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그래비톤, 그리고 MS의 AI 가속기까지 이미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TSMC 라인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낙수 효과는 당연히 삼성전자, 그 다음은 인텔의 차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낙수 효과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인텔은 첨단 공정 캐펙스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삼성에서 커버를 쳐야 되는 상황이죠. 삼성으로서는 대기회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의 불행에 편승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SMC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에 가려져서 기술력을 과시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던 만큼 지금처럼 삼성에게 큰 기회의 장이 열리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율 안정화를 이뤄낸 4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3나노 GAA로 고객군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반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된소리를 맞은 격이 되겠죠. 엔비디아, AMD, 인텔 등 TSMC의 외주를 맡기고 있는 주요 팹리스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SK 하이닉스가 이 대지진 소식이 들렸을 때 그리고 TSMC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도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듯이 엔비디아가 TSMC 독점으로 H100을 생산 중이잖아요. 그리고 B100도 생산 중이라 이겁니다. 당장 큰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라인의 생산이 차질을 빚은 만큼 HBM 공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곧 시장의 불안감으로 표출이 되었고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하이닉스의 4월 5일 주가 그래프거든요. 이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물론 이것이 대만 지진의 여파라고만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똑같은 대만 지진이라고 하는 뉴스에 한쪽은 기회의 장이 열리고 한쪽은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듯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저는 파운드리에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번 지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대만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생산단지를 가지고 있는 TSMC라고 하는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TSMC가 대만에 위치해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잘 생산해냈었기 때문에 믿고 맡겼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대만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만큼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빅테크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대안이 삼성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빅테크들의 경우에는 물론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생산이 당장에 가능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파운드리인 삼성 파운드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사업부를 분리한 이재용 회장의 선택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탈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삼성전자는 꽤나 안정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메모리 원툴이에요. 아직 물론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레거시 공정이고 소수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파운드리를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SK 전체 매출에서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매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파운드리 시작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이룰 겁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아직은 없는 겁니다. 반면 삼성 파운드리는 물론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름 잘 잡고 있다 라고 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만 지진과 관련한 반도체 업계의 현황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수혜기업 리스트에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주의 약세 속에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의 지진으로 인한 가동 중단 여파는 당분간 AI 반도체 열풍에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안 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투자를 미룰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AI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서서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도 자칫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레거시 영역에 있는 D램이라든지 낸드의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언제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질지 모르니까 긁어 모아보자. 어디 거 긁어 모을까요? 물론 마이크론은 일본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 현지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대만에서 생산하는 분량만큼 공백이 생기게 되니까 이 공백 기간에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TSMC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의 불행에 편승해서 기회를 논하기는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대만이 지진의 아픔으로부터 빠르게 헤어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